이제 좀 인력 얘기를 사람 얘기를 좀 네. 엔지니어들 얘기를 한번 네네. 해봅시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나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굉장히 이제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공부하거나 또는 뭐 전공으로 이제 하고 싶어 할 텐데 네. 그 제가 이거 완전히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네. 제 딸이 지금 네. K모 대학에서 사실은 전산학과에서 인공지능으로 네. 지금 전공을 해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4학년 졸업반이고 내년에 이제 대학원을 가는데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석사과정 가는데 어느 연구실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어느 쪽이 더 해야 되는 분야 내지는 자, 이렇게 네. 한번 보시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중에 그 여러 그 역할자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국에 있는 역할자와 없는 역할자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한국에 없는 역할자부터 해보죠. 부족한 역할자라고 하시죠. 알고리즘 자체를 개발하는 역할자 많이 부족하죠. 이게 이제 초고급 인력이죠. 이건 부족합니다. 이 인력들은. 또 하나는 그 알고리즘들이 돌아가고 하는 소위 말하는 플랫폼 이전의 프레임워크들, 우리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인력들 많이 부족하죠. 이런 거는 누가 선점하고 있겠어요? 역시 미국이 선점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럼 그 부분들은 부족하면 그 부분의 인력들은 소위 말해서 어떨까요? 우리 월급으로 치면 우리가 일반인이 받는 3, 4배는 받겠죠. 충분히 그게 맞아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인력들은 뭐 어떤 인력들이 있냐면 그냥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가져다가 그냥 내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이런 인력들. 지금은 그 인력들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력은 오히려 웹 인력, 웹 어플리케이션을 짜는 인력보다 더 쉽게 양성될 거고 그 인력은 조만간 단기간에 조만간 포화 상태에 옵니다. 어. 왜냐하면 그게 웹 프로그램보다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우리가 인공지능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쓰기만 하겠다고 하면 그 알고리즘을 까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블랙박스는 블랙박스대로 인정을 해야지 왜 그걸 까봐요. 정말 똑똑한 수학자들이 수십 년 걸려서 나온 그런 결과를 내가 천재라고 본다고 보이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개발자들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2, 3년 안에 정말 웹 개발자보다 더 흔하게 나올 거다. 왜? 그거 해야 먹고 사는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대체하느냐? TSQ.AI 같은 툴이 아니더라도 나올 수 있는 툴들은 많다. 그런 인력은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다. 대신 만일에 인공지능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도메인 전문성을 가진 프로그래머가 낫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차라리. 금융에 대해서 잘 알고 차라리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이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어. 그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내가 공장 생산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 쪽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내가 AI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쪽이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인공지능의 핵심을 들어가든지. 엔진이나 알고리즘에 들어가서 그걸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게 아니면 여전히 돈은 버는 사람은 누구냐면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입니다. 플랫폼은 굉장히 쉬운 기술일 수 있어요. 심플히 말하면 이거잖아요. 사용자 있어, 공급자 있어. 공급자가 사용자한테 뭔가 팔아야 되는데 매핑해주면 되네? 그게 다 뭐예요? 다 플랫폼이잖아요. 마켓커리가 그렇고 쿠팡이 그렇고 뭐 다 플랫폼이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플랫폼에다 어떤 아이템을 얹을 거냐라고 생각하는 그게 훨씬 더 돈 버는 방법이죠. 오히려 인공지능을 프로그램하는 것보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 한 인공지능은 엑셀처럼 씌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프레임워크가 무기화될 수 있잖아요. 당장 지금 우리 GPT-3가 그러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해버렸거든요. 상용으로 바꿔버렸다고요. 구글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남의 알고리즘만 갖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완전히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내 큰 연구소들이 다른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응용해서 사업에서 돈 벌려 하지 말고 바로 그런 일, 알고리즘 개발하고 카이스트가 그런 일을 해야겠죠. 애트리가 그런 일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프레임워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올릴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 연구기관에서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런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기업도 사업을 하고 연구기관도 사업을 하고 학교도 사업을 합니다.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1개월짜리, 6개월짜리 인공지능 개발자 코스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교육을 시켜봐야 굉장히 이제 그 부가가치가 별로 생기지 않을 거다. 지금 당장은 취업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은 핫해 보지만 보이죠. 그 당장 필요한 인력은 당장은 맞습니다. 당장은 네. 필요하지만 네네. 예, 그런 인력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이 길지 않다. 길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제 딸한테 그 잘 하신 거죠. 컨설팅 잘한 아주 거죠. 잘하신 거죠. 좋은 아빠 두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전에 아까 이제 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정책들이 네.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좀 전까지 얘기했던 그 인력 어떻게 양성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나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어렸을 지금도 어립니다. 조금 더 어렸을 때는 그 정부가 이렇게 인력 양성을 양쪽으로 팽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수요가 골고루 가고 뭐 또 취업률도 올라가고 할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장기간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어찌됐든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시스템이 5년마다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장기 플랜을 세울 수가 그렇죠. 없는. 대통령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뀌니까. 또 장관님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좋은 제품이 있으면 또 만들려고 하지 말고 써줘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 한번 봐보세요. 사실은 이번에 저는 캠프 사업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좋은 제품을 써줬잖아요. 중소기업부의 그렇죠. 중소벤처기업부의 예. 캠프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사업을 또 그 플랫폼을 물론 제안을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그 플랫폼을 또 만들겠다고 하면 이건 꽝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 1년 만에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업이 작년에만 해도 100개는 났을 겁니다. 어림잡아서. 그러면 1년 만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 만들어서 잘 돌아가면 TSQ 같은 회사는 벌써 망했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그 플랫폼이 잘 돌아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안 됐는데 그냥 됐어요라고 하고 안 쓰고 있는 건 없을까?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적당히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뭐만 지나면 2, 3년만 지나면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 유지 보수는 언제 주로 할 겁니까? 그러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지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지급해야 아까 말씀하셨던 내 농장을 가지고 일하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안 하고 정부가 늘 뭐만 시키는데 늘 몸 팔아서 하라고 하는 소장 내지는 머슴살이만 시키는데 어떻게 자기 농사를 짓는 게 생길 수 있겠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 빨리 고쳐져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자연스럽게 우리 네. 박 대표님이 그러니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그 스마트 팩토리 보급 사업이라든지 네네. 또는 이제 소상공인의 어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예를 들어서 소프트뱅크의 그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 대규모 펀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생태계에 필요한 기업들을 찾아서 막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정부도 이런 그 중소기업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그 솔루션 기업이나 서비스 기업들을 플랫폼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노력이 더 들겠지만 그렇게 해야 베스트 프랙티스가 만들어지고 그 베스트 프랙티스가 만들어지면 되는구나가 증명되는 거고 그러면 생태계는 스스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케이. 네, 또 뭐 오늘 이 말을 꼭 하려고 왔는데 안 물어보네 했던 거 있나요? 사실은 이건 뭐 제가 중기 이슈 톡톡톡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냥 제가 이건 한번 해드릴게요. 저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중기 이슈 톡톡톡 좋아요. 짱. 그래요? 네, 짱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우리가 그 서로를 소리를 알아주는 친구를 소지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몇몇 최근 들어서 그런 소리를 알아주는 분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안 두들겨 본 게 아니에요. 2018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레포트 했던 걸 드렸어요. 그 레포트 안에는 오늘 제가 했던 얘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제 앞에 있는 이분이 딱 커피숍에서 한마디 듣고 제 말씀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 이분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잘 모르잖아요. 누구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네, 중소기업 연구원장님인 이병헌 원장님께서 알아주셨습니다. 이병헌 원장님 멋져요.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박 대표님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이 AI가 뭐고, 그다음에 AI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그리고 또 그런 그 AI를 개발하고 서비스하겠다고 하는 그런 벤처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애로, 그다음에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오늘 재밌게, 저만 재밌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유익한 얘기 듣게 돼서 즐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T3Q의 박병훈 대표님하고 나누었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